자,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등차 수열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간단히 복습을 하고 등차 수열의 합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차 수열은 뭐예요?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예를 하나 만들어 볼까? 2라는 숫자가 있고요. 또 5라는 숫자가 있어요. 8이라는 숫자가 있고 11이라는 숫자가 있고 또 1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규칙으로 다음과 같이 어떤 수가 배열되어 있을 때 자, 여러분들 이 수열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먼저 보니까 일정한 숫자들을 더해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자, 3이라는 숫자를 계속 더해가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정한 수를 더하기 때문에 주어진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좀 더 이야기를 붙여볼까? 이것이 첫 번째 항이다. 요것이 두 번째 항이다. 요것이 세 번째 항이다. 요게 네 번째 항이다. 여기가 다섯 번째 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써내려갔을 때 여기 20번째 항이 있다. 요 20번째 항에는 어떠한 항값이 들어갈까? 자, 요 항값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일반항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399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 399라고 하는 것은 399? 아유, 좀 숫자를 잘못 썼다. 예를 들어서 여기 299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 299는 과연 몇 번째 항일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째 항에 어떠한 항값을 갖고 항값이 얼마일 때 그것이 몇 번째 항인가? 이것이 수열에선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미래를 예측해보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수열의 규칙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일반항이었다라고 했죠. AN이라고 하는 것은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어떻게 돼요? A1 플러스 M-1D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항도 알아요. 또 공차도 알아요. 그러니까 2 플러스 M-1에다가 공차 3 이렇게 써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 수 있네요. 3n-1 자, 이 3n-1이라는 식을 가지고 20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n 대신에 20을 넣는다라고 해서 n 대신에 a20은 이렇게 쓸 수 있고 3 곱하기 20-1 이러니까 59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항값이 59야. 20번째 항은 59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99라고 하는 이 항값을 갖는 항번호는 얼마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AX라고 하는 것이 3X-1인데 이것이 바로 299가 되어야 한다? 아하, 그러니까 3X라고 하는 것은 300이 되면서 X의 값이 100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야? 100번째 항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해볼까? 일정한 수를 더한다라고 해서 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공차를 갖는 이 수열을 바로 수열 AN은 이렇게 표현해요. 수열 AN은 집합처럼 나타내죠. 요거 집합기호예요. 중괄호가 아니라 수열 AN은 바로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 등차 수열에서 20번째 항값은 59고 또 299라고 하는 항값을 갖는 항번호는 100이야. 바로 이렇게 항값과 항번호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일반항이 필요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수열의 이 항값들을 다 더하려고 합니다. 더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더하냐면은 이렇게 부분합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한수열 2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299까지 다 더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써볼까? 자, 합을 갖다가 우리가 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11 더하기 이렇게 계속 써내려가다가 59도 더하고 계속 써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296도 있을 거고 여기 299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다 더해라 이랬어. 와, 중간 생략이 되었는데 어떻게 더하지? 다 써보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규칙을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등차 수열에선 꼭 이러한 규칙이 발견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과 맨 끝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요? 30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과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해보세요. 그랬더니 역시 30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바로 대칭성의 원리에 의해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 항값들은요, 맨 처음과 맨 끝을 더했을 때 그 값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서상이 몇 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 순서상의 개수는 바로 전체 항의 개수를 2로 나눈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항, 여기가 두 번째 항, 여기가 세 번째 항. 아까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이것이 100번째 항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전체 항의 개수, 이 항의 개수는 100개고 순서상의 개수는 2분의 150개가 되겠죠. 그리고 초항이 2고 말항이 299다를 활용해서 301이라는 값을 결정해낼 수 있죠. 물론 맨 처음과 맨 끝을 더할 필요는 없어요. 요 5 더하기 296 해도 301은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일반된 형태가 뭐야? 맨 처음과 맨 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요거 지워지니까 50이 나올 거고요. 요거 301이 나오니까는 바로 1550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50이네요. 15,05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바로 이러한 구조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에서 합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항의 개수, 그 다음에 또 초항, 그리고 말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항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일반항이 필요하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일반화하여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자.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기호도 하나 좀 배워 놓으셔야 돼요. S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 S라고 하는 것은 썸의 약자죠. 썸. 합이라는 뜻이에요. 합. 그리고 요 N이라는 의미인데요. 요건 위에다 좀 써볼까 얘들아? 여기 칠판 하나 불러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얘들아, S1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예요. S2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수열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S3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이란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어디까지 그 수열의 n번째 항까지 더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호도 하나 잘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등차 수열의 합 구조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바로 첫 번째 항이 있고, 끝항이 있고, 항의 개수가 몇 개였다? n개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전체 항의 개수는 n개고, 주어진 수열에서 초항은 A1이고, 주어진 수열에서 끝항은 AN 이렇게 내겠죠. 그래서 2분의 n의 초항 플러스 말항, 2분의 n의 A1 플러스 A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등차 수열의 A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A1 플러스 N-1D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잘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요, 이러한 관계식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어떻게? 2분의 n에 가로 열고, 자, A1이 두 개니까 이 A1 플러스 N-1D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 이 공식과 이 공식 사실은 같은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활용 방법이 좀 달라요. 이것은 초항과 끝항 그리고 항의 개수가 확정되어 있을 때 쓰면 유리한 공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수열 속에 초항과 공차가 언급되어 있을 때 쓰면은 유리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의 가장 일반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SN 이렇게 써놓고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항은 초항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항은 A1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고, 세 번째 항은 A1 플러스 E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 써 내려가다 보면 바로
an-1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a1 플러스 n-2d 이렇게 쓸 수 있고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a1 플러스 n-1d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자, 얘가 몇 번째라고? n번째라고. 얘가 몇 번째라고? n-1번째라고. 얘가 몇 번째라고? 첫 번째라고. 얘가 두 번째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때 말이죠. 이 주어진 수열을 갖다가 거꾸로 한번 써보겠어요. 그래서 SN은 해놓고 맨 끝부터 한번 써보는 거야. A1 플러스 N-1D 이렇게 써봤고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것도 한번 써보는 거야. A1 플러스 N-2D 어차피 이것도 등차 수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쭉 써내려가다가 맨 끝에서 자, 요거 A1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고 또 요거는 A1 이렇게 쓸 수 있죠.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n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도 n개입니다. 자, 이때 SN, SN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변변히 한번 더 해봅시다. 더 해보니까 좌변은 이 SN이 되겠고요. 우변은 얘랑 더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A1 플러스 N-1D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얘랑 더하니까는 역시 이 A1 플러스 N-1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같은 맥락에서 쭉 정리를 해서 얘랑 더하니까 역시 이 A1 플러스 N-1D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됐니? 자, 또 얘랑 더하니까 이 A1 플러스 N-1D 아하, 무엇인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녀석이 몇 번 나타나겠어요? 아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n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ESN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n번 나타난다 이래서 n 그리고 EA1 플러스 n-1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SN은 2분의 n에 가로 열고 EA1 플러스 n-1d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증명과정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증명과정을 뭐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등차 수열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점선으로 박스 쳐놓은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약간 고급 개념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데 얘들아,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한번 써볼까? 등차 수열. 그러면 등차 수열에는 초항이라는 것이 있겠죠? 초항이 바로 A1. 또 공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차가 D 이렇게 써봤어요. 이때 일반항이라는 게 있죠. 일반항의 공식은 AN 그래서 A1 플러스 N-1D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진심으로 부탁한 게 뭐예요? 이것은 일반 공식이고 이것을 정리해보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다 라고 해서 함수 관계로 보잔 말이야. n을 우리가 변수로 봤을 때 바로 n에 관한 1차식을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1차항의 개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공차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an이라는 녀석이 3n-1이 나왔다. 그러면 요 식만 봐도 여러분들이 얘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야. 바로 공차는 n 앞의 개수 얼마? 3이라고 하고 초항이라고 하는 것은 2를 집어서 만들어지니까 2야. 그래서 얘를 손으로 한번 써볼까? 초항이 2이고 그 다음에 30 더해가니까 5, 8, 1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어떻게? 여기다 좀 써볼까? fn은 3n-1, n은 자연수. 자, 얘들아, 이것은 뭐야? 펑션,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이죠?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얘는 뭐예요? 이거나 뭐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n이 자연수니까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an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fn 하는 방법도 있어.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x, x는 3n-1, n은 자연수. 이렇게 써봤어요. 이거 뭐예요? 집합의 조건제시법이죠? 바로 집합의 조건제시법으로 나열됐을 때 이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니까 2, 5, 8, 종종종종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집합인
집합의 표현 방법 혹은 함수의 표현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합,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S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2분의 n에 가로 열고 2a1 플러스 n-1t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이것을 다 풀어 헤쳐모여 어떻게? 2분의 n에 가로 열고 2a1 플러스 dn-d 그래서 n을 전개시켜 주니까 이것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요거 까만색으로 써볼까? 바로 2분의 d의 n의 제곱. 자, 얘랑 곱해서 2로 나눴으니까. 그지? 2분의 d의 n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n이라는 식의 구조를 가져요. 자, 그렇다면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는요.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타난다? 2차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라지 fn이라는 녀석이 만약에 어떻게 한번 써볼까? 뭐 3n의 제곱 마이너스 6n이다 이렇게 써봤어요. 3n의 제곱 마이너스 6n 이렇게 써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요. 바로 어떤 수열의 합이야? 어떤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때 말이죠. n의 제곱이라는 이 차수 n의 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 2분의 d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차를 2로 나눈 값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식만 봐도 우리가 공차라고 하는 것은 6이야. 자, n의 제곱항의 개수에다가 2배를 해주면 공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초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바로 F1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니까 3-6 이래서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것은 초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을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이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외우는 것과 더불어 그 응용할 수 있는 형태를 미리 예측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2학년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3학년 학생들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을 선생님이 좀 더 일반화 시켜봤어요. 자, 보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화라고 되어 있는데 SN이 2분의 n에 a1 플러스 an 이 an 대신에 a1 플러스 n-1t를 넣었고 이것을 잘 정리해보니까 2분의 d의 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말이죠. 이것을 n에 관한 2차식의 일반형으로 쓰면 an의 제곱 플러스 bn이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수열의 공차는 바로 2차항의 개수에다 2배를 한 것과 같다. 바로 2a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상적인 등차 수열의 자 여긴 말로 좀 쓰자. 자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합은 상수항을 갖지 않는다. 상수항을 갖지 않는다. 됐습니까?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정리해보면은요, 이렇게 n에 관한 2차식이 나오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요 1차항은요, 개수가, 보세요. 2a1-d 나누기 2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공차가 초항의 2배가 되면 1차항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공차가 초항의 2배가 되면 1차항은 없어질 수도 있어. 초항이 1이고 만약에 공차가 2다. 이렇게 되는 수열은 바로 1차항의 개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함수의 구조식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수열의 합이 3n의 제곱 플러스 4n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떤 수열의 합을 의미한다? 등차 수열의 합을 의미한다. 이때 공차는 얼마다? 6이다. 3을 2배 하면 공차는 6이다. 초항은 n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다? 7이다. 그래서 공차는 6이고 초항은 7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n을 구할 수 있겠죠. an은 자 얘는
6n, 일단 6n이라고 써보세요. 공차가 6이니까는 6n 썼어요. 그리고 n에다 2를 넣었을 때 7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뭐야? 공차가 마이너스 2고요. 또 초항은 n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나오죠.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2n 이렇게 써놔. 그러면 이게 뭐예요? n에다 2를 집어넣어서 0이 나오려면 플러스 2가 필요하죠.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2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야. 꼭 이것을 뭐 a1 플러스 n-1d 이렇게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이나 일반항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갖다 조금 한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S1이라고 하는 것은 A1, S2라고 하는 것은 A1 플러스 A2, S3라고 하는 것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Sn-1이다 이렇게 쓰면 얘는 뭐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언제까지 쓰니? 그냥 an-1까지 쓸 수 있어. sn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어디까지 쓰냐? 역시 an까지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따라서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 sn이 a1부터 an까지 더한 거라면 sn-1은 a1에서부터 an-1까지 더한 것인데 이 둘을 변변히 빼볼게. 그러면 좌변은 sn-sn-1인데 우변은 이렇게 다 지워지지 않습니까? 지워지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an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sn이라는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an을 구하고 싶으면요. sn-sn-1로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 한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n에다 2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S1은 첫 번째 항까지 더하라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S0이 나와요. S0은 정의될 수 없는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인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야? A1이 정의되질 않잖아. A1이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A1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A1은 S1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S1이 A1이잖아. 그래서 AN은 SN-SN-1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자, AN은 SN-SN-1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초항은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은 간단히 훈련해보면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초항부터 9번째 항값을 빼버렸으니까는 항값의 합을 빼버렸으니까 요건 뭐만 남아? A10, 10번째 항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10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8번째 항까지의 합을 뺐으니까 여기는 10번째 항과 9번째 항만 남겠지. 자, 그러면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뺐으니까 요것은 an 플러스 1이 남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sn이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그 sn이라는 식을 통해서 그 수열의 일반항인 an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니면은 sn들이 주어졌을 때 그 수열의 뭐 특정 항을 갖다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자, 아까도 해봤지만 2가 있고 5가 있고 8이 있고 11이 있고 14가 있고 그 다음에 17이 있고 자,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또 들어볼까요? 자, 보니까 3이 있고 5가 있고 8이 있고 11이 있고 14가 있고 17이 있고 종종종 이런 수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먼저 항과 항의 관계를 분석해야 된단 말이야. 아, 여기다가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러니까 아, 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AN을 한번 구해볼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2 플러스 n-1에다가 공차 3 이래가지고 3n-1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생략되어진 부분은 얘는 n이 1부터 무조건 성립해. 알겠니? n이 1부터 무조건 성립해. 알겠습니까?
자, 이번엔 요 두 번째 예를 한번 분석해보자. 더하기 2. 아, 공차가 인가 보다 했는데, 여기는 더하기 3. 여기는 더하기 3. 아, 여기는 더하기 3. 아, 여기는 더하기 3. 자,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주어진 수열하고 나머지 항들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다 똑같은데, 초항만 달라지죠.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요 부분이 규칙성이 파괴가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규칙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등차 수열이 아닐 뿐이지 규칙은 있잖아. 그치? 어디서부터? 두 번째 항부터 이 수열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위에 있는 문제처럼 2였다면 여기가 2였다면 얘는 정상적인 등차 수열로 보아서 똑같은 AN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AN이 생길 거야. 똑같은 AN 3n-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두 번째 항이 5가 나오고 세 번째 항이 8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2가 아니라 3으로 확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조건을 조절해주면 되는 거야. n이 2부터. 그리고 자, n이 1일 때는 3이야. n은 1일 때는 3이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합은. 예를 들어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11 더하기 이렇게 쭉 써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배웠잖아. 어떻게? 2분의 항의 개수는 n개. 바로 n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초항의 몇 배? 2배니까 2 곱하기 2 플러스 n-1의 공차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얼마가 되겠어? 2분의 3의 n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플러스 2분의 1 n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요건 무슨 뜻이냐? S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2 나오죠. S2라고 하는 건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얘랑 더한 값 7이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이 S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열의 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 일반식도 얘처럼 조건이 달라지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잘 봐. 3을 더해봤어요. 여기는 2를 더해봤어. 얼마 차이 나니? 1 차이 나죠. 얘랑 더해보면 7이죠. 근데 여기는 8이에요. 역시 1 차이가 나요. 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니까 15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 16이에요. 어차피 1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열의 합은요. SN은 똑같이 2분의 3의 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n에다가 모든 항의 일정 항까지 합이 같고 1 차이가 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n은 1부터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것도 n은 1부터 무조건 성립이 되겠죠. 그러나 이 수열의 합은 어떤 수열의 합이다?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합과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합의 구조에서 보면은 바로 상수항의 유무성이 판단되는 것이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무엇을 가르쳐 드렸냐면은 Sn-Sn-1이 AN이다 라는 식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SN이 이렇게 주어지고 또 SN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때요? Sn-Sn-1에서 이 상수항이라는 것은 계산상 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나 이 수열의 일반항이나 똑같이 나타나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다 좀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자,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선생님이 미안할 건 없잖아.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SN이라는 것이 방금 전에 2분의 3의 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n으로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N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Sn-Sn-1 했으니까 여기에서 2분의 3의 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자 가로 열고 2분의 3의 n-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n-1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이것이 3n-1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을 붙여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A1을 정의하는데 A1이라는 개념이 여기에다가 넣어서 나온 값이냐 아니면은 SN 여기에다가 넣어서 나온 값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미리 S1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S1을 구해봤더니 얼마예요? 2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A1을 넣어서 구해봤더니 2가 나왔어요. 이렇게 같으면 얘는 여기에서 넣은 값이나 여기서 넣은 값이 같으니까 바로 초항부터 A1이 S1이고 그 값이 모두 일정한 2니까 얘는 초항부터 정상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해서 AN은 원래 조건은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3n-1이라고 쓰고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로 쓸 수 있는 거야. 즉 초항부터 정상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SN이 얘처럼 주어졌다라고 쳐요. 2분의 3의 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n 플러스 1로 주어졌다. 그러면 역시 AN을 구하는 과정이 SN-SN-1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2분의 3의 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n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3의 n-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n-1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상수 부분은 어차피 뺄 때 없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산값이 똑같이 3n-1이 나옵니다. 그리고 n은 2보다 커나 같다는 조건이 붙죠. 자, 이때 말이죠. 즉 얘가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건 Sn-Sn-1이라는 이 계산으로는 그 일반항의 구조가 똑같이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여기 똑같이 표현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서 S1이라고 하는 것이 3이 나오죠. 여기에서 A1이라는 값이 2가 나오죠.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달라요. 다르다면은 이때는 어떤 걸? 이것을 바로 n이 1일 때의 초항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 정확한 표현 방법은 AN은 3n-1 그리고 n은 2보다 커나 같다. 1때만 이 식을 따라가는 거고 초항은 S1이라는 값을 따라서 즉 3을 따라가야 된다. n이 1일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에서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등차 수열의 합 그리고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말장난이긴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그렇게 심각하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학교 내신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반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언제 이렇게 풉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오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 분석법을 사용하는 거야. 분석법.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개념은 알았으니까 SN이 n에 관한 이렇게 2차식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 이것은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때 초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수 C가 0이라고 하면 수열 A에는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인정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자, C가 0이면 여기가 0이 돼버리죠. 이때 S1이 곧 A1으로 인정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N-1의 공차는 뭐예요? 공차는 2A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조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쓴다면 n은 1부터 항상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2번처럼 sn이 an의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라고 했고 c가 0이 아니다가 되면 수열 an은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또 이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써주면 돼요. A 플러스 B에 그 다음에 N-1에 이 A라고 써주는데 조건을 달리해야 합니다. N은 2부터야. 그리고 A1은 S1을 통해서 여기서 S1을 통해 가지고 바로 무엇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즉 N이 1일 때는 요 값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간단히 한번 연습해 볼까? 여기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SN이라는 녀석이 2n의 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주었어요. 이때 AN을 구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AN은 자, 얘 상수가 없잖아.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2차항의 개수에다 2배 4 이렇게 써서 바로 4n 마이너스 5 이렇게 써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SN이라고 하는 것이 이 n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다 라고 나와 있으면 이때 AN은 자, 요 두 녀석만 가지고 요 두 녀석 이 상수는 안 돼. 없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얘랑 식을 쓰는 거야. 어떻게? 마이너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공차 4 이래서 정리한 게 4n 마이너스 5 그러나 조건이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붙고 그 다음에 이제 A1을 결정해야 되는데 A1을 S1 어디에다? 여기에다 2를 집어넣어 보니까는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1 n이 1일 때 이렇게 써주셔야 여러분들이 바로 AN을 정확히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조화 수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1번부터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 자, 개념 정리 14번 문항 들어가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여라 이랬어요. 자, 주어진 수열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보니까는 일정한 숫자를 더해가고 있어요. 얼마씩 더해요? 1씩 더해가니까 얘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빨리 세워야 하는 것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니까 이것이 바로 n번째 항 안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의 개수는 n개. 그리고 눈에 보다시피 초항도 알고 공차도 알고 항의 개수도 아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2분의 n의 초항 더하기 말항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름답게 정리하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좀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n에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다 1000을 집어넣으면 1부터 1000까지 더하는 자연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연수의 합공식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수의 합공식, 자연수의 합공식.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수업하면서 야, 자연수의 합공식이 얼마니?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2분의 100에 101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요. 요건 어떻게 될까? 1번과 2번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똑같아요. 공차가 1입니다. 공차가 1이죠. 아하,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고 자연수의 합이구나. 그래서 요걸 딱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여기 아까 n이 n번째 항이라고 했는데 그럼 요거 하나 더 있네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즉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초항은 얼마예요? 1. 그 다음에 말항은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쁘게 정리하니까 요거는 2분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요거는 우리가 자연수의 합공식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자연수의 합공식의 변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중요한 거야.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의 합은 계산상의 표현 방법이죠.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거 뭘까요? 1, 3, 5, 7, 9. 아하, 공차가 얼마야? 2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라면 과연 얘는 몇 번째 항일까? 선생님 여기 n일 때 n번째 항이고요. n 플러스 1일 때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2n-1이니까 2n-1번째 항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항의 개수를 결정할 때는요. 항의 개수를 결정할 땐 반드시 일반항이 필요하다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n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초항이 1이고 n-1에다가 공차가 2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니까 2n-1이 나왔죠. 어허, 얘랑 모양이 같네. 그죠? 그럼 여기를 n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항번호가 n이니까 항의 개수는 n개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말항이 되는 거야. 즉 n번째 항이야. 이렇게만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이것이 항의 개수를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지? 2분의 항의 개수는 n개, 초항은 1이고 말항은 2n-1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요. 요거 2 약분되고 나니까 무엇이 남겠어요? n의 제곱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13579 우리가 좋아하는 홀수 아닙니까? 그쵸? 바로 홀수의 합입니다. 홀수의 합공식. 홀수의 합공식. 홀수의 합공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선생님이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야, 1부터 100까지에 있는 모든 홀수를 더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1부터 100까지의 홀수가 몇 개 있니? 50개가 있죠.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바로 50의 제곱, 2500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홀수의 합공식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13579, 13579 이렇게 홀수들을 더한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 1부터 200 사이에 있는 1부터 200 사이에 있는 모든 홀수의 합을 구해봐. 그러면 결국은 1부터 200 사이에 홀수가 100개가 있지. 그 100개를 뭐 하면 돼? 항의 개수를 제곱하면 그 100개의 수의 합이 나오니까 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수의 합공식이라든지 이 홀수의 합공식을 꼭 외우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시그마를 다룰 때, 좀 더 복잡한 수열을 다룰 때 어떤 초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엔 다시 한번 훈련해볼까? 위에 3번과 4번을 구별해보세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2n-1, 2n 플러스 1까지 더하래요.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아까 얘가 n번째 항이었잖아. 여기 공차 2가 적용되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얘는 항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2분의 항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났고요. 초항은 1이고 말항은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걸 정리해 보니까 이것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하나만 연습해 볼까? 135, 135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지? 2n-3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원래 n번째 항이 뭐였더라? n번째 항이 2n-1, n번째 항인데 요거보다 하나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바로 n-1번째 항이니까 항의 개수가 하나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2분의 n-1의 초항은 1, 말항은 2n-3 정리해보니까 바로 n-1의 제곱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수열은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an이 3n-1이다 라고 했을 때 a2n을 묻는다면 이것은 n 대신에 2n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것은 6n-1이 돼요. 그럼 분석을 해보면 an이라는 수열은 초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a2n이라는 수열은 초항이 5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SN이라는 것이 n의 제곱이야 라고 나오면 어떤 수열의 합이 n의 제곱이 나왔네? n의 제곱? 아, 이것은 홀수의 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sn-1을 묻는다면 이것은 n-1의 제곱이야. sn 플러스 1을 묻는다면 이것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훈련도 또 해볼까요?
여기에서는 뭐야? 357이야. 초항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역시 공차는 똑같이 2입니다.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야? 근데 과연 얘가 몇 번째 항일까? 자, 역시 AN을 구해봐야 되겠죠? 초항이 3이고, n-1에 공차 2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2n 플러스 1. 얘랑 모양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n번째 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항의 개수는 n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2분의 n의 초항이 3, 말항이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로 약분되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야? n의 n 플러스 2다라는 합의 일반식이 표현 가능한 것이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모든 수열의 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의 개수입니다. 그 항의 개수가 결정이 나고 나서야 그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제발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항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수열의 일반항이 꼭 필요해요. 자,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 한 가지를 배우고 있지만 앞으로 20가지의 수열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하는 것이고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조화수열, 조금 이따 배울 텐데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것이고 개차수열이라는 것도 있고 군수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이고 그것들이 다 모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일반항을 각각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일반항을 구해서 항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개념 정리 15번 문항으로 넘어가기로 하겠는데요. 자, 요 15번 문항은 어떻게 풀까? 야, 우리가 이런 거 앞서서 많이 풀어봤죠.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있고 초항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끝항이 주어졌는데 그 사이에 몇 개, n개의 항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이 식이 등차 수열을 이룬단 말이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그 합이 209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때 이 수열에 바로 뭐야? 공차와 그리고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간 항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n을 구한다는 것은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간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지?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중간에 무엇이 끼어 들어가면 새롭게 카운팅하라고 했죠?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야. 어떤 요들 간에 규칙이 있을 거야. 3보다 4가 크지. 그지? 1 크지.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an 플러스 2가 될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맞아요. 그런데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sn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항의 개수가 몇 개야? n 플러스 2개라는 얘기지. 2분의 n 플러스 2에 됐습니까? 초항도 알고 말항도 알까? 2분의 항초말 공식을 쓰면 되겠죠. 4 플러스 34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결과의 값이 209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 요 계산하니까 2분의 n 플러스 2에다가 얼마가 되겠어요? 38 이렇게 나오겠네요. 38.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209인데 이거 먼저 나눠놓고 생각합시다. 나눠보니까 얼마야? n 플러스 2에다가 19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이 209랍니다. 그러면 n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자 209를 19로 나누니까 얼마? 1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n의 값은 얼마예요? n의 값은 9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의 값은 9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니? a n 플러스 2의 값을 알잖아. 즉 a n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초항 4에다가 그 다음에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n 플러스 1의 공차 d 공차를 모르니까 공차를 d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의 값이 34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n의 값을 구해놨잖아요. n의 값이 9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봐. a11이라고 하는 것은 9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10d가 34야. 그러면은 4가 넘어와서 10d라고 하는 것은 30이 되겠고 d의 값은 3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차 d도 구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과 끝이 주어진 상태에서 사이에 n개의 항이 들어가면 새롭게 카운팅을 하고 그 새롭게 카운팅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공차도 구하고 초항도 구해보고 항의 개수도 구해보고 이런 문제를 푸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개념 정리 16번 문제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말이죠.
15이고 제4항까지의 합이 48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이 수열은 제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가, 또한 이 수열은 제 몇 항까지의 합이 63이 되는가. 자, 결국은요, 우리가 등차 수열이건 등비 수열이건 모든 수열의 이 AN이나 SN의 구조를 보면은 결국 초항과 그 수열의 규칙, 예를 들어서 공차를 가지면 공차, 그 다음에 그 수열의 항번호,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미지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차를 묻는다거나 초항을 묻는다거나 항의 개수를 묻는 건 다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첫째 항은 가르쳐 줬어요. 그쵸? 첫째 항은 가르쳐 줬단 말이야. 근데 제4항까지의 합이 48이라고 되어 있고 문장 어느 곳에도 공차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등차 수열이라는 말만 해놨지 공차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차를 미지수로 놓아서 공차의 값을 결정해야지만 그 수열의 특징을 정의 내려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야. 제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지, 그 수열은 제 몇 항까지의 합이 63이 되는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표현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등차 수열하면 이제 두 가지를 떠올려야 돼. AN은 다시 A1 플러스 N-1T다. 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S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N의 가로 열고 2A1 플러스 N-1T다. 이 두 가지의 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째 항이 15라고 가르쳐 줬고요. 공차를 모르니까 공차를 우리 D라고 놓읍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제4항까지의 합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제4항까지의 합이 48이야 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어떤 기호를 써야 되죠? S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2분의 항의 개수가 4개. 가로 열고 초항의 몇 배? 2배. 2 곱하기 15 플러스 n-1 그러니까 4-1 그러니까 3. 공차는 몰라. D. 그 결과값이 얼마야? 48. 됐습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4로 지워지니까 12가 되겠고 넘어가니까 24. 좌변을 계산하니까 30 플러스 3D라고 하는 것은 24. 그래서 넘어가니까 3D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6. 그래서 D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다. 자, 공차를 일단 구했고 초항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수열은 분석이 끝난 거야. AN을 구해볼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15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야. 바로 이러한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묻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이 수열은 제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보세요. 자, 한 템포 줄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내 말만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써볼까? 초항이 15인 거 알았어.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것도 알았어. 그러면 이거 수업이고 여러분이 연습장에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번 써보자 이거야. 초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뭐 이렇게 쭉 써 내려가는데 여기가 15잖아요.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13, 11, 9, 7, 5, 3, 1, 마이너스 1.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생각하는 거야. 제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 자, 공차가 말이야. 공차가 음수인데 제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 더해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쭉 더해. 쭉 더해. 와, 계속 숫자가 늘어나겠죠? 근데 야, 얘를 더하면 숫자가 늘어나겠니? 음수를 더하는데? 아니죠.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하, 제 8항까지 더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뭔가 썰렁하죠? 이렇게 쓰면 사람이 되게 없어 보이죠? 그러나 정답은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초항이 양수이고, 자, 따라해서 해보세요. 초항이 양수. 뭐 초항이 양수고 음수건 상관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차가 음수일 때야. 알겠니? 공차가 음수일 때 최대값을 묻는다면
알겠습니까? 최대값을 묻는다면. 공차가 음수일 때 최대값을 물어요. 알겠습니까? 이때는 말이죠. 어디까지? 양수가 되는 경우.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음수인 경우에, 자,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음수인 경우에 최대값을 묻는다면 양수까지만 더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초항이 음수이고 공차도 음수일 때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첫째 항이 답인 것이죠. 그때는. 알겠니? 왜? 계속 음수끼리 더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유 무슨 얘기인지 몰라. 자,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9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 그럼 얘들아, 얘를 더하면 더할수록 값이 작아지니까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초항이 최대값인 거야. 초항이 음수이고 공차가 음수일 때는. 그런데 초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음수일 때 최대값을 묻는다면은 어디까지? 양수가 될 때까지만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놨잖아. 그지? 일반항을 구해놨으니까 an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라면 얘가 양수가 되는 최대의 n의 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2n이 17보다 작으면 되겠고 n이 8.5보다 작으면 되니까 이때 최대의 n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n이 8일 때로 확정을 그어도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대가 된다. 자, 초항이 양수이고, 자, 따라서 자꾸 하세요. 초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음수일 때 만약에 합의 최대값을 묻는다면 양수까지만 더해라.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수열은 제 몇 항까지의 합이 63이 되는가? 자,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방금 전에 초항이라고 하는 것이 15인 것도 알았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것도 알았으니까 SN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이것은 2분의 n의 가로 열고 초항의 2배 30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2분의 전개를 할까요? 그랬더니 n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32 됐습니까? 2로 떨어지면서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16n. 근데 이 결과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63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sx가 즉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6x가 63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거 뭐야? 2차 방정식 푸는 거 아니야? 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3은 0. 어떻게 되겠어요? 7, 9, 63 아니야? x-7, x-9는 0. 이래서 x의 값은 7이거나 9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바로 그 항값이 항번호가 7이거나 9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아까 써놓은 거 일단 확인해 볼까? 7항까지 더하면 여기가 63이에요. 그럼 8항까지 더하면 64지요. 그죠? 그 다음에 9항까지 더하니까 다시 어때요? 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다시 63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둘 모두를 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고급 개념을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때로는요, 이러한 설명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게.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도 있고 또 2학년이지만 나중에 이제 3학년 수능 가서는 이러한 고급 개념들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할게요.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꼴 즉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fx는 mx 플러스 n꼴 이렇게 이야기했어. 물론 x는 자연수. 자, 함수 관점에서 보았다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 SN은 2분의 D의 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N.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라지 fx는, 자,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는요, 바로 함수 관점에서 보면 2차 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가 되죠. 그죠? 오케이? 이때 이 관계를 보면은 D가 곧 M이다 라고 했고 이때 공차는요 바로 2A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공차가 양수도 나올 수도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2차 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양수가 나오면 아래로 볼록, 음수가 나오면 위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을 갖거나 최대값을 가질 수 있다. 즉 공차가 양수이면 최소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공차가 음수이면 최대값을 갖는다.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낼 때 2차 함수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단 이때 이 정의역 자체는 자연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SN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어요? SN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16n이라고 나왔죠. 그쵸? SN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16n이야. 그러면 얘를 갖다 2차 함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64라는 구조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을 쓱 그려보면 SN 그리고 여기가 N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8, 얼마? 64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이러한 2차 함수 그래프가 띡 그려지는 것이고요. 띡 그려졌단 말이야. 이때 n이 8일 때 최대값 64를 갖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고 아까 63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63이 여기쯤 되지 않겠습니까? 63.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2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가 7이었고 여기가 9였다라는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어떤 2차 함수가 꼭 꼭지점이 정수가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가 뭐 4분의 17이라고 나왔어요. 4분의 17. 4분의 17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쳐요. 4분의 17. 그러면 여기서 가까운 정수는 뭐예요? 바로 4분의 얼마? 4분의 20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4분의 20이라는 정수가 있고 여기가 4분의 16이라는 정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분의 16. 그럼 여러분들이 4분의 16이 4분의 20보다는 더 가깝고 또 더 함수값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때는 요 값, 즉 4일 때를 최대값으로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n이 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구나.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를 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등차수열의 합의식을 보고 분석하는 요령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훈련해보자 이런 뜻이야.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 SN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라 이랬어요.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 AN을 구하기 위해서 SN을 알고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죠. AN이라는 녀석은 SN-SN-1이다.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n의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가로 열고 n-1의 제곱 플러스 3의 n-1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n의 제곱 플러스 3n 그리고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3n 마이너스 3. 자, 이제 정리를 하니까는 n의 제곱. 자, 이거 지우자. 여기서 이렇게 지우고 또 요거 지우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되느냐? 플러스 2n 그리고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 2죠. 마이너스 2인데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리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제 A1을 구해보니까 여기다 넣어서 A1은 2 곱하기 1 플러스 2에서 4고요. 또 S1을 구해보니까 1 더하기 3에서 4가 나와서 S1 이꼴 A1이기 때문에 얘는 n이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따라서 결론 AN은 바로 2n 플러스 2이고 n이 1부터 성립한다. 자, 이렇게 쓰는 게 원래 정석의 해설이에요. 정석의 해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제 계산에 의존하는 거고,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한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고급 수학에서 이제 이것을 갖다 분석하는 요령을 가져야 되겠지. 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형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니까 얘는 정상적인 등차 수열의 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정상적인 등차 수열의 합으로 인정하니까 여기에서 바로 공차를 먼저 구하면 공차는 n의 제곱의 개수니까 개수에다 2배를 하면 되니까 2. 초항이라고 하는 것은 2를 집어넣어서 정상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4를 구하면 되겠고
그러면 공차도 알고 초항도 하니까 바로 AN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AN은 어떻게 된다? EN 먼저 쓰세요. EN. 그리고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려면 플러스 2가 필요해. 이렇게 바로 한 줄에 딱 10초도 안 걸려서 5초 만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계산법에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도 이렇게 풀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요 두 번째는 정상적이지 못한 등차 수열의 합이죠. 즉,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합으로 인정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때 AN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똑같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AN은 이렇게 돼 있어. 요 개수값 1과 2, 그러니까 3 플러스 n-1에다가 공차는 n의 제곱에 개수에다가 2배, 그러니까 2 정리하니까 이것은 2n 플러스 1, 단 조건을 달아야 돼. n이 2보다 커나 같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S1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4. 그리고 이때 n이 1이다. 자, 이게 완벽한 답이에요. 이렇게 조건을 달고 나온 답이 바로 요 SN에 대한 일반항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열의 종류 한 가지를 더 배워보기로 하겠는데요. 바로 조화수열이라는 말입니다. 이 조화수열은 7차 교육과정에서 일부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조화수열의 정의. 조화수열의 정의는 각 항의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다. 알겠습니까? 각 항의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선생님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6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어떤 수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딱 보니까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은 아니죠.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라면 얘가 등차 수열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도 아니죠. 자, 이것을 AN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수를 한번 취해볼게요. 역수를 취한다. 역수를 뒤집어보자 이거야. A, n분의 1을 한번 취해봤어요. 그랬더니 6분의 1. 그랬더니 3분의 1. 3분의 1을 6으로 통분하니까 6분의 2. 그 다음에 자 2분의 1. 2분의 1을 갖다가 역수를 저희 통분하니까 6분의 3. 자 역수를 취하니까 3분의 2. 역수를 취하니까 저희 통분하니까 6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역수를 취해놓고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바로 공차가 6분의 1인 등차 수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AN을 조화수열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A, B, C가 조화수열을 이루면 말이죠.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어떤 수열이 조화수열을 이룬다? 그 역수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분명히 뭐라고 했어? 등차 수열이라고 했지. 야, 얘네들은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차 중앙의 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등차 중앙의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있는 녀석에다가 2배를 한 것은 이웃한 두 항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정리해 보니까는 B분의 2라고 하는 것은 AC분의 A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고요. 통분해 준 거야. 각각 역수를 취해 주니까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C분의 2AC라는 구조가 나오죠. 즉 ABC가 조화수열을 이루면은요. 이때 B라는 것은 항상 이웃한 두 녀석의 조합평균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AC 나누기 A 플러스 C, A 플러스 C분의 2A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때 조화수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때 이 가운데 있는 B를 조화중항이라는 용어를 쓴다. 자,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등차수열을 역수취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조화수열을 역수취하면 등차수열이 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조화수열을 이루면 이라고 했으면
이때 an 플러스 1 가운데 있는 녀석은 반드시 an 플러스 2분의 2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된다. 이것이 바로 조화 중앙의 원리를 이용한 조화 수열을 표현하는 점화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 문제 같이 풀어보기로 하시죠. 자, 수열 an에서 a1이 3이고 a2가 2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2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식을 만족할 때 11번째 항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허, 이거는 어떻게 구하지?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할까? 자, an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수열인데 다 뒤집어 놨어요. 역수를 취해놨단 말이야. 역수를 취해놨는데 역수를 취한 것들 중에 가운데 있는 녀석의 2배가 이웃한 두 녀석의 합과 같다. 아, 등차 중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네요. 역수를 취한 게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다시 역수를 취했을 때 뭐가 되는가? 조화 수열을 이루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겠죠. 자, 아니면 이대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의 양변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를 곱해볼게요. an 플러스 2를 곱하자 이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만 남겠니? 바로 이 an 플러스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아이고 복잡해라. 자, 여기에다가 n이 약분되고 나니까는 뭐가 되겠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곱하니까 a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만약에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자, 이런 식이 나왔을 때도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야? 바로 등차 중앙의 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등차 중앙의 원리, 역수가 등차 중앙의 원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an이라는 것은 조화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판단해요. 조화수열의 점화식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면 일단은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어떻게 푸냐? 통분해 주세요.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2라고 하는 것은 바로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다시 역수 취해보세요. 그리고 2를 넘겨주니까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n 플러스 2분의 2an 플러스 2가 되죠. 아, 조화 중앙의 원리식이라는 게 분명히 확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A1이 3이고 A2가 2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수를 취하자 이거예요. 역수 취하자. 역수. 그러면 A1분의 1이 3분의 1이고 A2분의 1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 3과 2분의 1을 통분해볼까? 통분해보는데 아, 여기 칸이 좀 부족하다. 좀 지우고선 좀 설명을 할게요. 아이고, 이거 또 빨간색이네. 자, 좀 지우고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우자. 여기 칸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자, 미리미리 선생님이 좀 지워놨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칠판을 안 지우는 거야, 대체? 그지? 선생님이 안 지웠어요. 용서하세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일단은 자, 보자. 이것을 각각 통분을 해볼게요. 통분을 해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6분의 1이 나오죠. 그죠? 6분의 2가 나오죠. 6분의 2.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조화 수열은 역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얘는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공차가 바로 6분의 1로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a(n분의 1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죠. a(n분의 1의 초항은 a1분의 1이니까 3분의 1 플러스 n-1의 공차가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시면은요. 6분의 1 n-3분의 1에서 6분의 2를 빼니까 다시 6분의 2에서 6분의 1 빼니까 6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1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은 6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A 11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11을 넣어주세요. n에다 11을 넣으니까 A 11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6분의 11을 넣어주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11을 넣어주니까 12가 나오겠죠? 따라서 역수치하니까 A 11은 요거 지워주시면은요, 얼마가 나오겠어요? 바로 2가 나오니까 역수치해주면은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얘들아, 이 조화 수열 문제는요, 일단은 이 점화식을 좀 외우셔야 돼요. 조화 중앙이라고 하는 것, 또 조화 평균이란 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산수의 기하 조화 평균 관계 기억하시죠? 그래서 조화 평균법에 의한 조화 중앙의 점화식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요,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을 다 풀어.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역수취하면 조화 수열의 일반항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조화 수열이란 내용도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등비 수열, 아니다.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갖다가 응용하는 좀 고급 문제들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